안녕하세요. 자, 2020년 제18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OT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강의를 듣고 또 어떤 책으로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면서 이 강의를 접했다면 우리 선생님들 정말 행운입니다. 바로 제 교재와 강의를 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합격에 확실하게 다가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요, OT 진행 전에 강의자인 바로 우리 선생님들을 합격으로 인도할 제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겠죠. 자, 저는 학과장을 역임한 사회복지학 정통 전공자로서 다양한 경력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에 대한 이 선정 기준으로서 강의자를 평가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출문제를 분석한 강의자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시험의 족보, 시험의 DNA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강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를 주전공해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 모두를 전공했는지, 그게 또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저는 17회 기출문제까지 1회부터 2003년 1회 시험부터 2019년 17회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회차별이 아니라 그것도 진도별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누구를 시켜서 하지 않고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각 시험의 기출 논점, 시험의 DNA를 농축해서, 그리고 그 DNA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농축해서 잘 정리한 수험서, 그걸 집필한 수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5년 연속 EBS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EBS 강의는 그냥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서류를 매년 제출하고, 그래서 그 서류를 심사하고 그 강의까지도 다 심사해서 책 집필 목록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5년 연속 EBS 대표 강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객관적인 또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수험 전문가인데 역대 기출 논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기반한 이론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서가 모두 기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언제 출제가 되었고, 이 부분이 잘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빈출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여기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도 17년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기출 표기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이론서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강한 선택과 집중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교재를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 또는 제 강의를 듣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 수험서를 보고 제가 집필한 책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저한테 질문하면 문자가 됐건 카톡이 됐건 밴드가 됐건 카페가 됐건 또는 페이스북의 메시지가 됐든 여러 가지 통로로 저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전화로까지.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수험 사회복지학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이 전문가의
역할을 자칭하고 제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합격 전략, 고효율 합격 전략, 그리고 그 합격 전략에 따른 이 모두의 자격증에서 준비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합격 전략을 얘기하려면 시험 제도를 잘 이해를 해야겠죠. 1급 국가시험은요, 잘 아시다시피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교시는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과목이죠? 여기가? 그죠? 여기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전공 필수,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는 과목이 아니라 영역으로 시험 제도에서는 명칭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과목은 3과목이죠? 영역이 8개 영역인 거예요. 근데 1교시 사회복지 기초 과목에서 25문제, 25문제에서 50문제를 보게 되고요. 2교시, 3교시는 75 문항을 시험을 보게 되죠. 본래는 30문항이었는데 12회 시험부터 25문항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합산 총 200문제, 한 문제당 1점씩이거든요. 그래서 200점입니다. 문제 형식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요. 한 문제당 1분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는 50분, 2교시, 3교시 75분, 75분으로 시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합격, 과락 커트라인이 있죠? 합격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넘겨야지 합격이에요. 200문제 200점이라고 했잖아요. 200점의 60%는 120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0점만 넘기면 합격인 거예요. 120점으로 합격했든 190점으로 합격했든 어떻든 똑같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120점을 넘기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과락 기준이 있는데 과락 기준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각 과목별이라고 했으니까요. 아까 과목이 어디였죠? 여기였죠. 여기가 과목이 아니라 3과목이에요. 그러니까 1교시는 50문항 50점, 2교시는 75문항 75점, 75문항 75점, 3교시도 75문항 75점이죠. 거기서 40%니까 1교시의 50점의 40%는 20점이고요. 2교시와 3교시는 각각 3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교시에서 인간행동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조사론이 어려워서 사회복지 조사론은 빵점 맞아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2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닌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교시에서 사회복지 법제론을 어려워해서 사회복지 법제론을 빵점 맞았다가 하더라도 정책론과 행정론에서 합산 3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그러니까 과락이 느슨해요. 예를 들어서 영역별로 보게 되면 25문제의 40%면 10점씩이거든요. 그러면 모두 10점씩 다 넘겨야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다들 이 얘기를 들으면 오, 그래? 이렇게 다 반응을 보이는데 아마 그런 반응을 지금 보였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과락 기준이 느슨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1급 응시인원과 이제 합격자 현황을 한번 봐보면은요, 합격률, 결국 합격률인데, 자, 32%, 47%, 27%, 33%, 34%. 자, 19년 제 17회 시험에서 34.45%가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짝수 회차에서 합격률이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짝수 회차에서 합격률이 높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지금 홀수의 차이인데 합격률이 2018년하고 비슷하게 나온 걸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2019년 제17회 시험에서 한 문제가 1, 2, 3, 4, 5번 모두를 정답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한 문제로 떨어지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대략 2019년 17회 시험은 18회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려웠거나 난이도가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제18회 시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합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20년 제18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험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헛다리 짚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최단기 또는 방황하지 않고 합격의 첫 경으로 가서 합격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을 것인가? 고효율 합격 전략인데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바로 6080 법칙이에요. 6080 법칙. 이게 뭐냐면 합격 점수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즉 60% 이상을 득점하도록 돼 있었죠? 그죠? 120점을 넘기면 됩니다. 딱 120점이어도 합격입니다. 자, 근데 200문제 중에서요, 80% 이상이 영역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100%가 한두 문제 빼놓고 한두 문제만 삐껴 나오고 나머지는 나왔던 부분에서 한 번 이상 반복 출제되었던 부분에서 80% 이상이 출제가 돼요. 제가 80% 이상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90% 이상에 육박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양을 이렇게 큰 수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범위와 깊이를 무엇으로 설정할 수 있냐면 역대 기출 논점으로, 즉 역대 기출문제 1회부터 17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문제가 요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난이도가 나오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너무 깊게 안 나오고 딱 요 정도 깊이에서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자,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80%, 90%, 즉 80마리, 90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마리 내지 20마리가 넓은 부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60%만 넘기면 된다고 했죠. 60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다가 낚싯바늘을 던져야겠어요. 당연히 시험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여기서 물고기를 다 잡으려고 해야겠죠. 이 범위가 아니라 나머지 범위들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물론 삐껴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해요. 하지만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맞춰야 하겠죠. 그렇지만 절대평가 60점이에요. 그러면 나오지 않은 부분을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렇잖아요. 나왔던 부분에서 어차피 80%, 90% 이상이 나오니까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부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전부 간파하면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즉 역대 기출 논점으로 출제 범위와 출제 깊이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책 그리고 설정되어 있는 그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할 때 그럴 때 정말 헛다리 짚지 않고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권으로 되어 있는 책, 방대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 그런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다가 그 해당 이론서가 기출표기까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정말 위험한 책이죠. 결국은 6080 법칙으로 합격을 정확하게 쟁취하자, 합격하자. 자, 근데 이 120점을 넘기면 되는데 8개 영역으로 나눠보면은요. 그러면 15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영역별 25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15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왜냐면은 모든 영역을 15점씩 맞으면 120점이 되니까 25문제 중에서 10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과락도 느슨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교시에서 인행사 조사론 15점, 15점에서 30점 맞으면 합격 점수로서의 본전입니다. 과락하고 상관없는 지금 과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20점을 채워나가는 방법이에요. 채울 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사론에서 내가 10문제밖에 못 받겠다. 그러면 인행사에서 20문제를 맞추면 어떻든 합격 본전치기는 한 거죠. 합격을 위한 본전치기.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과목에서 점수를 잘 맞으면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에서 부담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과락이 느슨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15점을 각 영역에서 15점을 넘기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빠르게 120점을 어떻든 빨리 채워야 하는데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애들, 걔들을 먼저 빨리빨리 수거를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면 내가 100% 맞추리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점점. 땅 따먹게 하듯이.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서 60%를 채우고 와야 돼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막 시험 봤을 때 선생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채울 수 있는 부분, 이걸 계속 채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아셨죠? 자, 이렇게 6080 법칙으로 정확하게 공부할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때 단기에 그리고 뭐 단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한데요. 역대 모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이론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사 1급 강의나 교재를 보면은 최근의 기출문제만 가지고 분석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것도 회차별로 되어 있는 것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진도별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 기출 논점을 공부할 때 이게 시험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알 수 있고 기출 논점을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최근 걸로만 해서는 안 되고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잘 진도별로 분석되어 있는 우리 5위 코스 사회복지학, 사회복사 1급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합격 전략에 기반해서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서 준비하고 있는 3단계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론 강의가 있어요. 이건 통합 이론서 1, 2, 3교시 3권으로
이론적 기반을 튼실하게 하는 강의다. 자,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서 제가 맨 처음 이런 각 강의를 할 때마다 OT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 이론 OT 강의에서도 이 기본 이론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 드렸어요. 시간이 있으면 기본 이론 강의를 가지고 시험이 한 달 남았다 하더라도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내가 아무래도 사회복지 전공 지식이 많이 이론적인 기반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론 강의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기본 이론 강의, 통합이론서 1, 2, 3교시로 기본 이론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부분 그 범위 설정 폭과 깊이에 맞게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해서 제가 이론서에다가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어차피 이제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다, 이건 안 나온 건데 정리를 해놨구나, 이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이론적 토대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해당 부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바로 단원별이에요. 단원별. 즉 진도별이에요. 이론 공부를 해 나가는 그 진도에 맞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진도별로 유사 문제들이 다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회차별로 되어 있으면 반복되는 문제의 논점을 간파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유사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이때는 여기를 틀리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맞게 하고 여기를 틀리게끔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요. 즉 그게 기출 논점입니다. 기출 논점을 간파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역대 모든 기출문제를. 아셨죠?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 강의를 토대로 해서, 자, 그리고 이 역대 기출문제가 간파되어 있으신 선생님들이 이제 회차별로 다시 실전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회차별 최신 기출 실전 훈련 강의가 있고 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게 단원별 역대 기출 문제가 중요한데, 이 강의가 중요한데 그걸 토대로 이제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회차별로 우리가 1급 시험이 공개된 것은 10회 때부터 공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9회 것도 사실상 공개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된 건 이제 10회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기출문제, 그 이전에 이제 보건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된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건 회차별로 문제풀이를 해볼 수 있는 강의이고 교재입니다. 그리고 요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빈출 핵심 기출 족보 OX.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오는 것들 반복해서 어떤 때는 틀리게끔 나오고 어떤 때는 맞게 나오고 이런 지문들을 모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이 기출 지문, 기출 논점을 간파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기출족보 OX입니다. 우리 합격수기 보시면 이 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들 내려주셨는데 그만큼 이 최종 정리하고 빈출 논점을 간파하기 굉장히 유용한 강의이고 교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인데요. 사실상 여기까지 2단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시험에 나온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또 완벽하게 간파했으면 거기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이널 강의에서 이 이론 강의를 좀 더 압축해가지고 파이널 핵심 요약 강의가 진행됩니다.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토대로 합격 많이들 하셨는데요. 이제 기본 이론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이 파이널 핵심 요약 강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핵심 요약 강의와 더불어서 그 책에 보면 날개에 여백을 뒀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 단권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직접 요약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파이널 핵심 요약 강의를 토대로 또 이제 파이널 핵심 요약 노트, 그러니까
그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론서에서 좀 옮겨 적는 작업들을 하거나 또는 여기 역대 기출 문제에서 옮겨 적는 작업들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족집게 동형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했어도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의고사는 그냥 만들어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디가 중요하면 역대 기출 논점을 간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4,000문제 가까이 있습니다. 이미. 그 시험 족보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만들어진 객관식 문제집이 왜 위험하냐면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정말 헛다리 짚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냐? 실전을 연습하고 실제 시험 시간도 재가면서 OMR 카드 작성도 해가면서 실전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간파했던 기출론점이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잘 골라지는지 정답이 잘 골라지는지 사실은 이 기출론점을 간파하면은요 시험장에 가면은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막 튀어올라요. 실제 합격 수기 읽어보세요. 나온다고 한 곳에서 대부분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튀어올랐습니다. 막 이런 그 합격 수기를 적어주셨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건 제가 그냥 광고를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대 기출 논점을 간파하면 그래서 그 간파된 논점을 가지고 실제 점수가 그 정답이 잘 골라지는지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이걸 봐가면서 거꾸로 봐가면서 약점이라 생각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죠. 파이널에 시험을 앞두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족집게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시험 직전에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를 다시 1회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한 문제 만드는데 30분이 넘어요. 어떤 때는 1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기출 논점을 반영하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만들면 충분히 그냥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 인행사 문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간에 나왔던 부분들의 논점을 다 건드려 줘야 하고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나왔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드릴 수 있게끔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결국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페셜 강의인데요. 최신 개정 법령 특강. 우리 이론서가요. 너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위험해요. 기출문제집도 막 빨리 이렇게 출판사들이 빨리 내야지 빨리 팔린다라고 생각해서 막 책들을 빨리 내는데 그러면 특히 이제 법령 같은 경우는 이게 조심해야 할 게 개정사항, 최신 개정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론서가 좀 빨리 나가는데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최신 법령 특강으로 다시 한번 시험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법령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것도 굉장히 평가가 좋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역대 기출 베스트 1, 2, 3순위. 역대 기출 문제집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 수가 많아요, 굉장히. 그러면 그래서 앞서 120점을 빨리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빨리 채울 수 있기 위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1순위 것들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무조건 나오니까. 그래서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요거 특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시간 핵심 요약 특강인데 핵심 특강인데 요것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다 했으면
시험 각 과목별로 1시간씩 해서,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1시간씩,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1시간씩을 강의를 해드리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지.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쭉 그려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전체를.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8시간 핵심 특강을, 물론 이거는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스페셜 특강을 하는 이유는요, 또 시험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계속 함께 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전까지, 목표점까지, 결승점까지. 그래서 시험 보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합격할 수밖에 없게끔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서 선생님들의 합격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이 강좌를 개설해 놓았는데요. 선생님들이 열심히만 할 자신이 있다면 제가 강의하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급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막 폭풍 검색을 하면서 이쪽 저쪽을 다 살펴보고, 심지어는 또 뭐 이게 강의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강의를 선택하기도 하실 텐데요. 무료 강의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유료 강의라고 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료다, 무료다, 그걸로 결정할 게 아니라 정말 그 교재가 나를 합격시킬 수 있는 교재인지, 그리고 그 강의가 정말 나를 합격시켜 줄 수 있는 강의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민하고 계시다면 모두의 자격증에서 저와 함께 사육사 1급 시험 합격을 맛보시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모두 합격하실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으로 같이 갔으면 합니다. 하나, 둘, 셋!